만약 어떤 이유로든 잠자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를 깨워서 안아주려고 한다면 그건 나쁜 생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눈표범과 같은 겁없는 큰 고양이들도 야생에서 판다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판다는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판다는 여전히 강력하게 물 수 있는 거대한 턱을 가지고 있어요. 판다의 큰 가짜 엄지손가락은 적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레오파드 바다 표범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항상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다 표범은 사실 공격적인 동물이고 뛰어난 외톨이 사냥꾼입니다. 심지어 먹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펭귄, 물고기, 오징어, 그리고 심지어 더 작은 바다 표범까지 해당됩니다. 얼마 전 레오파드 바다 표범 한 마리가 바다 생물학자를 물속 깊이 끌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개미알기는 곤충, 감귤류 과일과 아보카도를 먹고 삽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빨이 없고 시력도 나쁘고 청력도 나빠요. 할아버지처럼 들린다고요? 개미알기는 공격적이지 않고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사납게 변할 수 있고 싸우기도 해요. 뒷다리로 서서 꼬리로 균형을 잡으면서 제교를 다치게 할 정도로 강한 발톱으로 공격합니다. 랜드로버도요. 털복숭이 알카파는 착하게만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알파카는 3m까지 침을 뱉을 수 있습니다. 이 침이 눈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침에는 씹은 풀과 함께 위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한 입 뒤쪽에 있는 날카로운 이빨로 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카는 부드러운 발가락으로 상대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와 싸우는 정도의 피해겠지만 알파카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태즈메니아 대불이 심술궂은 성격으로 변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처에 포식자가 있을 때, 짝을 두고 경쟁할 때, 그리고 먹이를 지키려고 할 때입니다. 벅스버니랑도 사이가 안 좋지만 그건 만화 얘기죠. 이 녀석들은 보통 곤충, 새, 개구리, 물고기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사냥보다는 남긴 먹이를 청소하는 걸 더 좋아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그들의 영역을 침입한다면 물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들의 이빨은 뼈를 부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합니다. 코끼리는 매우 영리해서 다른 코끼리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로를 돕기도 해요. 또한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 길을 막고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의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죠. 수컷 코끼리는 암컷과 싸울 때 특히 공격적입니다. 그 거대한 발을 조심하세요. 코끼리 발은 정말로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코임도 세요. 보그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통 크기를 몇 배까지 부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 형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농담이에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보고를 먹으려고 해선 안 됩니다. 보고 안에는 사람 30명을 처치할 수 있을 만큼의 독이 들어있고 해독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를 모두 초대해도 충분한 양입니다. 안 돼요. 그냥 농담이에요. 백조는 인간을 자신의 보금자리와 가족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컷 백조는 4월부터 6월까지 둥지를 트는 시기에 특히 공격적입니다. 카약을 타는 사람들, 노젓는 사람들 또는 낚시꾼들이 둥지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백조들은 휙휙 소리를 내고 날개를 퍼덕입니다. 만약 이 경고 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백조는 심지어 배를 뒤집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돌고래는 인간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어떤 논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생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수컷은 가끔 암컷 돌고래나 심지어 새끼 돌고래까지 공격하는데 먹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화가 난 돌고래가 여러분을 쫓아온다면 그보다 더 빨리 헤엄칠 수는 없어요. 돌고래는 시속 35km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올림픽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km입니다. 돌고래가 훨씬 더 빨라요. 늘보 원숭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이 있는 영장류입니다. 팔꿈치에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몸치장을 하는 동안 입으로 전달됩니다. 게다가 그들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무늬를 사용하여 비단뱀이나 수리매와 같은 포식자들을 쫓아버리죠. 만일 늘보 원숭이가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거나 자신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을 물게 되면 발진, 과민성 쇼크 혹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엄청난 무게와 서투른 몸짓에도 불구하고 하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가 훨씬 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물웅덩이로 가는 하마를 방해하면 공격성을 드러낼 겁니다. 하지만 공격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경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 하마가 하품을 하거나 웃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 곧 화를 낼 거라는 뜻입니다.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푸른고리 문어는 정말 작지만
독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강합니다. 보통 새우, 게, 그리고 작은 물고기를 사냥할 때 독을 사용하죠. 만약 문어가 위협을 느끼면 경고로서 푸른 고리를 번쩍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물지도 몰라요. 물린 것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몇 분 후에 분명히 증상을 느끼게 될 거예요. 구역질, 마비, 그리고 심지어 감각과 운동 능력의 상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 아래를 조심하세요. 원뿔 달팽이는 심각하게 위험한 생물입니다. 작살 같은 이빨로 상대를 찌른 뒤 독을 주입합니다. 작은 원뿔 달팽이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벌에 쏘인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만약 운이 나빠서 큰 달팽이에 물린다면 감각마비, 부종, 근육마비, 시력 변화, 그리고 심지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캐나다 기러기는 수년 동안 인간과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들의 집 근처로 가는 것을 경계합니다. 특히 봄 짝짓기 시즌에는요. 이때 수컷 거위들은 짝이나 알, 새끼에게 위협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쫓고 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심각하게 화난 새의 공격을 피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다람쥐는 야생과 도시에 적이 많습니다. 모든 적에 대항하는 다람쥐의 무기는 속도와 민첩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람쥐 근처에 가는 것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다람쥐도 여전히 다른 야생동물들처럼 예측할 수 없어요. 때때로 닥치는 대로 무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광견병과 같은 질병을 옮길 수도 있어요. 애완동물이나 아이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어른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완동물이나 아이들 뒤로 걸어가세요. 물론 농담입니다. 만약 캥거루가 뒷다리로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뒤로 물러서세요. 지금 캥거루가 여러분이 암컷이나 먹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다른 캥거루와 능숙하게 권투를 할 수 있고 매우 긴 다리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캥거루는 발차기에 추가적인 힘을 주기 위해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캥거루의 발차기는 뼈를 부러뜨릴 만큼 강력해요. 오리너구리는 이빨이 없고 주로 곤충과 조개류를 먹습니다. 유일하게 알을 낳는 두 포유류 중 하나인데요. 이 희한한 동물도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수컷 오리너구리는 뒷발꿈치에 날카로운 돌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돌기에는 개를 쓰러뜨릴 만큼 강한 독이 있어요.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 것에서 대부분의 수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코알라가 자신을 너무 세게 껴안는 사람을 핥히면 심하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너구리는 여러분의 뒷마당을 포함한 어떤 환경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직접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집을 손상시키고 병을 옮길 수 있어요. 너구리는 쓰레기통에서 새둥지에 이르기까지 음식을 얻기 위해 어디든 갑니다. 그래서 많은 감염 질환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질병 말고도 너구리는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약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댐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비버는 경고 표시로 꼬리로 물을 때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비버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날카로운 이빨을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버는 건드리지 마세요. 비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버 클리버입니다. 그냥 옛날 TV쇼의 주인공이에요. 수달은 뒤로 누워 수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뒷정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고기 조각을 남기기 때문에 질병을 옮기는 곤충들을 유인하게 되죠. 너무 지저분하다는 건 외에도 원하지 않는 방문객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치아를 가지고 있어요. 화식조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입니다. 한 마리의 무게가 성인만큼 나갈 수 있고 길고 강력한 다리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속 48km로 여러분을 쫓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화식조는 싸움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화식조의 공격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극하지 마세요. 알겠죠? 좋아요.